웰컴 박영숙. 네, 박영숙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런들 저런들 TV입니다. 네. 이런들 저런들 TV인데 이런들 저런들 살면은 얼굴 떠들고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예. 오늘의 주제가 오늘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성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랍니다.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이게 숫자를 제가 적어온 게 있는데 지금 그 쪽지를 어디 뒀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성형 1위에요.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 어느 동네 가도 성형외과가 전부 만연한데 가장 많고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한 사람들이 무조건 PS 플라스틱 서전 성형외과. 옛날에 우리가 의대 다닐 때는 플라스틱 서전이라는 과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피부과는 더마톨로지, 피부과는 있었지만 플라스틱 서전이 없었는데 요새는 서울대 수석 졸업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압구정을 한 거의 7, 8년을 살았는데 중간 다 살았는 거 7, 8년 넘지만 압구정 살 때 지금 아닙니다. 한 20년 전에 좀 살다가 또 한 10년 전에 한 6년 살다가 이랬는데 구압구정 신압구정에서 소위 말하는 가로수길 가기 직전에서 저쪽에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그 거리가 내가 볼 때는 걸어서 전체 한 1.2km 정도 될 거예요. 그 길가 쪽에만 있는 성형외과가 내가 지금 말하는 거 한 2012년 13년 기준으로 길쪽 대로변에만 나와 있는 성형외과가 한 55개 정도 됐어요. 대로변에. 그러니까 한 칸 넘고 옆으로 돌고 골목 하나 넘고 뭐 이런 뭐 하여튼 진짜 100단위를 넘는다는 거죠. 그 왜 압구정이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비싼데 제일 비싼. 그리고 또 성형 기술도 아주 세계에서 최고. 옛날에는 일본이 최고였다고 한데 지금은 한국이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객이 환자라기보다는 고객이겠죠. 아프기보다는 이뻐지려고 하는 고객이 중국이라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구나. 오는 게 아니고 잘 나가는 의사들은 목요일 오전까지만 압구정에서 일을 하고 목요일 오후에 날아가서 수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날아오는 거예요. 그 왜 중국이 막 한 정신없이 돈을 벌 때 2023년 이게 WTO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돈이 막 그냥 경상도 표현으로 깔꾸리로 끌다시피 하기 시작하니까 여자들이 그냥 삐까리. 예. 근데 무슨 삐까리? 아니 왜 중국 여자들이 중국 환자가 아니라 저 고객을 좋아하냐? 요거 고쳐주세요 아니라 사진을 딱 내놓고 1억을 딱 내면서 1억 딱 주면서 요렇게 해달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뭐 코만 딱 가져와서 코만 고쳐주세요. 뭐 눈 가져와 눈만 고쳐주세요 이런데 자 중국 얘기는 그만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성형이 세계 1위랍니다. 박 교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실 외국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성형하면은 외국에서 성형은 유방학대 1위. 1위. 옛날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다음에 나는 유방학대도 한국이 지금 1위 같아요. 막 젊은 여자들 보면 유방학대 많이 와 정말 여기 지금 여기 힙보다 더 커. 여기 지금 챗GPT에다가 내가 방금 물어본 네. 거예요. 지방흡입 두 번째, 코 성형이 두 번째인 것 같아. 네. 이 사람들은 나는 처음에 모르고 코 큰 게
이쁘고 좋은 거잖아. 우리나라는 코를 높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코를 나- 내리지. 내리지. 코가 너무 커요. 특히 그래서- 유태인 여자들. 맞아. 바바라 스트라이샌드 같은 코가 너무 커서 키스를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코가 크고 잘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코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모욕을 주는 거래 우리 남편이 나한테 처음에. 그리고 남편 주이시 아니죠? 아니죠. 네. 이 사람은 어머니는 독일 여자, 아버지는 저기 그 유럽의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이에요. 아, 그래도 네, 북구 쪽도 북구 이거 쪽에. 코. 그래서 독일도 두 코가 번째 이제 어디 이제 놀러를 갔는데 아유 남편 얼굴이 작고 너무 얼굴이 작고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쁘다. 얼굴 작다고 하면은 모욕이다는 거죠. 오 마이 갓. 그 왜냐하면은 그게 어디서 얼굴이 시작한지 알아요? 작은 거. 네. 어디 시작한지 알아요?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인간이 신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가 커야 돼. 머리가 크다는 건 브레인이 좋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작다라고 막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한다. 방송에서 이제 뭐 방송에서 이제 탤런트나 뭐 이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얼굴이 저렇게 작고 이쁘다 하면은 우리는 깜짝 놀라니까 얼굴 작다고 하면은 모욕인데 그 모욕을 퍼블리클리 할 수 있냐 이렇게 만천하가 보는데 나를 이디어트라고 보느냐 그렇지, 이 말이지. 그렇지. 특히 머리를 이렇게 확 내리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전부 이렇게 내리는 거. 이거는 미국에서 우리 남편 이 문화에서는 retarded. socially and intellectually retarded 해서 전능악.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머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왜 전능 드라마를 하냐? 왜 전능 드라마를 하냐?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확 틀어요. 저는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차이도 알아야 되죠. 미국에서는 코 성형이 그죠. 코를 낮추는 성형이 1위 내지 2위입니다. 유방학 때 뭐 관자놀이 이거 당연하게 그죠. 주름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주름 제거 수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여기 보면은 성형 수술 중에서 이제 쌍꺼풀이 제일 많고 그죠? 뭐 수술이 제일 많고 코 성형 코를 높이는 거 그다음 안면 윤곽술 이거 그죠 얼굴 줄이는 거 그러니까 정반대로 한다 이거죠. 얼굴이 적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이 사람들은 얼굴을 크게 하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머 실물을 보니까 훨씬 조그만하고 자그마하고 여성스럽고 이쁘네요. 왜 100명 중에 10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해. TV에 나올 때는 내가 멧돼지같이 보인다는 거야. 얼굴이 이따만하고 산돼지처럼 덩치가 커 보이는데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크냐. 얼굴 안 크게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데 그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셋업을 해야 돼.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굴 크다라는 게 뭐 TV 빨을 안 받는다고 얼굴 크다 하는 게 우리는 모욕으로 느끼잖아. 나는 뭐 I don't care야. 아무튼 우리나라와 외국하고는 다르죠. 기준이 달라. 정반대일 수가 있다. 그죠? 외국인 보고 얼굴 작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모욕이라면. 코 크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 화를 냅니다, 우리 남편. 머리카락 완전히 내려가지고 전능아처럼 하고 있지 마시고 머리를 샥 옆으로 이마를 좀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칼출 수입, 문화 수업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문화를 모르니까 이런 문화 저런 문화 그러니까 문화를 모르니까 굉장히 신뢰하는 행동을 아무 부담 없이 저지르는 경우도 꽤 있는데 어쨌든 다시 되돌아가서 저는 한국의 성형일이라는 이게 굉장히 멘탈 프로블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보여주기 문화가 너무 사회 전체를 지배한다. 그럼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냐. 유튜브나 인터넷이 우리 머리를 완전히 지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영화에서 나오는 걸 보면 하나같이 서양 여자처럼 코도 이쁘고 가슴도 빵빵하고 이런 거에 너무나 우리가 매료되고 그것이 당연한 일상생활처럼 우리가 전부 다 도취해가 있으니까 저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사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조건 저 모습을 가져야 된다. 셀프가 없는 거예요. 셀프가. 저게 바로 나의 셀프야. TV에 나오는 저 여자가 나의 셀프인 거야. 그거를 내가 처음에 이제 그 결혼을 하고 미국에
가가지고 결혼하고 난 뒤 한 1년 후인가 여행하고 내가 어디로 갔느냐면 우리가 시카고에 내린 것 같아요. 시카고의 오헤어 공항에 딱 내렸는데 시간이 한 6시간, 7시간이 남아가지고 딱 이제 커넥티드 플라이트를 타기 위해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갔다가 뭐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문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겨울 옷에 막 그냥 그죠? 막 이 털 바가지를 하고 사람들이 막 나와 그러면 저 여름인데 저는 미쳤나 보다 내가 막 남편이 있는데 떠들었어. 또 맨 뭐지? 언제였어 그게 80년대, 82년, 30년 전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조금 있으니까 아주 그냥 반바지 입고 아니면은 뭐 그냥 팬티 같은 거 입고 이제 이래 가지고 나와. 아이고 쟤들도 미쳤네 지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계절의 옷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도 욕하고 얘도 욕하고 얘도 욕하고 얘도 욕하고 정신이 나갔나 봐. 그랬더니 그게 오헤어 공항에는 그죠? 저 알라스카에서도 오고 저 북부에서도 오고 온갖 놈이 오는 거를 보고 내가 욕을 못다 많은데 살다가 놀라는 거야. 그리고 얘들은 이제 그 미국 사회는 뭐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고 내가 영국 정부 20년 동안 뭐 왔다 갔다 하고 호주도 뭐 왔다 갔다 10년. 자, 그걸 잠깐 얘기해야 돼. 이분은 미국 영국 대사관 그리고 호주 대사관에서 영국 대사관 20년, 호주 대사관 10년 뭐 이렇게 고 미국인과 결혼한 지 35년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죠? 그 나라에는 막 멜팅 팟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어도 그죠. 뉴욕 같은 데는 이태리 그 사람들만 모여 사는 데 가면은 이태리 말만 하고 여기 가면 한국말만 하고 저기는 중국말만 차이나타운에 중국말만 하고 각자 얼굴이 다 달리 생겼으니까 만약에 뉴욕에 가가지고 뭐 42번가에 앉아 있으면 온갖 놈이 다 지나가는 거죠. 얼굴 큰 놈도 지나가고 얼굴 작은 놈도 지나가고 새까만 거 뭐 놈이 들어가면 맞아. 이퀄린 년도 들어가요. 온갖 사람들.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다양하게 지나가니까 자 한국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금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교과서 하나를 배우고 똑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똑같은 사람하고들과 결혼을 해서 한 가지만 딱 보니까 얼굴이 저 사람 적고 이 사람 얼굴이 크고 이런 게 딱 보이지만은 내가 뉴욕에 가서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무진장 큰데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이 그냥 조망만하게 지나가고 너무나 다양해서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것이 나쁜 건지 구분이 안 되고 다양하게 멜팅 팟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좋은 건지 어느 게 나쁜 건지가 모르고도 있지만 다 그 어느 게 소위 말하는 이런들 저런들의 기준이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기준이 자기가 만들지를 못해. 인터넷이 보여주고 영상이 보여주고 매스미디어가 보여주고 영화가 보여주고 소설이 보여주는 것이 기준인 거야. 나의 기준이야. 그래서 셀프가 없는 거야. 셀프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비춰지는 모습대로 내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인정받을 수 없다. 출세할 수 없다. 좋은 데 시집갈 수 없다. 좋은 데 취직할 수 없다. 좋은 여자를 구할 수 없다. 좋은 직장 구할 수 없다. 이러니까 다 뜯어고치는 거야. 아무튼 이제 세상이 이렇게 그래도 한국에도 지금 아이들이 유학 가거나 해외에서 살던 아이들도 들어오고 해서 조금씩 이제 변하기는 변할 것 같고 기준을 한 가지로 정해가지고 그 한 가지를 닮아가는 이런 문화는 이게 그저 그 성공하지 못하는 성취하지 못하는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창의성을 좀 가지는 다양성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적으로. 다양성.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퀀텀 점프를 했지만 우리의 창의성 중심의 교육은 정말 저 밑에야. 그러니까 그 창의성이 나오려면은 셀프에 대한 컨피던스가 없으면 절대 창의성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 셀프 컨피던스를 획득 많이 하고 나면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좀 굶어 죽을지도 모르지.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 영상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형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겠지. 예를 그래. 들면 성형을 안 하면 음식을 못 씹는다든지 숨쉬기가 곤란하다든지 뭐 이빨을 갈아서 잠을 못 잔다든지 이런 경우에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이 정말 에피데믹이야. 에피데믹. 이건 완전 전염병처럼 이렇게 한다는 게 그 근간에 깔려 있는 게 셀프 컨피던스, 자기 존경, 자기 확신이 너무 부족하고 옆집에서 하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 자가 하니까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것에서는 좀 벗어나가 자기를 먼저 찾으면은 이 성형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물어봤거든 처음에 성형이 왜 한국에서 이렇게 높은 이런 그죠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느냐 물었더니 너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아주 고급 기술이 많다. 서울대 네. 1등 한 아이들이 제가 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네. 보편적인 접근성이 있다. 가까이 아까 그럼 문 열고 바로 병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나라는 없어. 이런 미국처럼 드라이브하고 없어, 레저베이션 없어. 하는데 미국에 몇 없어요. 달을 기다리고 뭐 없어. 미국에는 잘하는 아이도 없어. 그래서 성형을 네. 잘하는 애도 별로 없어. 손이 클럽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의료 관광을 정부에서 막 그죠 추진해서 의료 관광을 위해서 성형 수술을 뭐가 패키지로 판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외국에도 다 알려져 있네. 네. 그리고 뭐 아마 표준이 높다. 뭐 이렇게 한국이 성형을 잘하는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네. 이렇게 채찍 그거를 알려줍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우리가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하는 건 좋은데 한국인들이 성형을 세계 1위 한다는 건 과연 이게 존경받을 만한 일인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그것은 waste of money, waste of time. 그죠? 시간과 돈의 낭비일 아니 수도 꼭 있다. 그렇게 다 몰아붙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게 자기 자신의 셀프 컨피던스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에서 그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기분이 상하신 분들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네. 뭐 개인을 비난하거나 성형하시는 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에서 1위라는 걸 우리가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오늘도 네. 자 다음 날을 기약하면서 네. 박영숙미래 TV, 송영선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런들 저런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